자, 잠깐 좀 정리를 합니다. 자, 국토개법에서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도시군이 특광시군의 지역을 말하고, 이 계획이 6가지 계획이 있죠. 첫 번째가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환경. 두 번째로는 용도 구역의 지정환경. 용도 구역은 궤도 수시 4가지.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환경,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환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절차가 있죠. 먼저 입안을 먼저 해야 되죠. 그 입안하는 사람이 원칙은 특광시군이 예배로 국토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도지사가 입안할 때 절차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입안했으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이고 시장 문수도 결정할 때가 있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할 때가 있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시장 문수가 결정하는 계획은 저 지구단위 계획, 해수부 장관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부 장관의 결정, 개입, 꼭꼭, 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토부가 입안했던 계획, 국가기관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할 때 절차는 관계행정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계획 내용들을 다 봤고 지난주에 시설이 결정되고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를 봤는데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되고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느 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는 어디서 하는지 사업을 언제 할지 사업을 누가 할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에 어디서 사업할지를 뭘 통해서 정한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으로 정하는 거죠. 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을 누가 했다? 시도의사, 대도시가 또 국토부가 순서대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했죠. 시설을 결정했고 결정된 시설을 한 번에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의 단계를 나누죠.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 3년 후는 2단계. 그리고 나누는 계획이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그렇죠.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결정된 거 집행하는 건 이 사람들.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가. 그 다음에 수립 시기는 시설 결정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죠. 3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나누니까 그보다 빨라야 되니까 2년 안에 수립하고 절차는 뭘 거쳐서 협의만 거치죠. 심의도 없고 주민의견도 없고 협의 거쳐서 공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1단계부터 사업하려면 사업을 책임지고 할 사람,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죠. 사업 시행자도 여기 잘 보면 되죠. 입안한 사람, 결정한 사람. 입안한 사람을 보면서 원칙은 특광시군 예배로 국토부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 거고 다만 행정청 아니라도 지정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 민간이 지정되려면 요건이 있었죠.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일 받아야 시행자로 지정이 되죠. 그다음에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사업 실시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이 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그렇죠.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 계획 결정했던 사람들인데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가를 하면서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열람도 하죠. 공고 열람, 열람은 14일. 그다음에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 가능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다음에 실시계획 정해졌으니까 계획대로 공사를 해서 공사 다 끝나면 확인해 봐야 되죠. 이게 준공 검사고, 이 검사를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의사, 대도시. 국토부는 안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자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졌었는데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류는 열람하는데 무료로 공의송달도 하죠. 행정처관자가 공의송달할 때는 누구 승인? 요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 이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고, 또 시행자가 수용돼야 되고, 그다음에 타인 토지에 출입할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도 있었고,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은 어떻게 된다? 무효. 그래서 이 내용까지 봤고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자가 가지는 권한 중에 수용, 타인 토지 출입 이 내용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용부터 잠깐 보면, 수용은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걸 수용이라고 하죠. 공법에는 총 4번 수용이 나오는데 4번의 수용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느 사업이든 사업의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이 근거 규정을 항상 둡니다. 그래서 시행자 수용할 수 있다. 이건 항상 계속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 번에 딱 기억을 해야 되고, 어디든 수용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사업에 필요한 걸 수용을 하겠죠.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 정착물 등의 각종 물건,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포함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거는 뭐 토지도 있는 거고, 이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있고, 기타 정착물 다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한 거고, 또 그 물건에 관한 권리 다 포함해서 수용을 하는데, 어디서 수용을 하든 항상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법을? 공치법을 준용하게 되죠. 공치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으로 정한 수용 절차는 맨 먼저 사업 인정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일단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 재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 신청, 그 뒤에 소송, 이런 절차로 수용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절차를 준용하되 특례 2가지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례로 사업 인정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죠. 의제라는 것은 뭐뭐로 본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 돼야 돼요. 공익성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공익사업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건데,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은 굳이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없어? 누가 봐도 이건 다 공익사업이니까 굳이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받은 거로 본다. 법으로 그냥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인정이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이 연장이 돼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도 항상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사업들은 다 규모가 큰 사업들이에요. 뭐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1년 내 다 재결 신청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특례를 둔 겁니다. 저거는 공통 내용이니까 이건 한 번에 싹 기억하면서, 공법에는 이 수용이 총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 수용이라는 내용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도, 원래는 이제 주택법은 수용이 안 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법에 나오고, 이 4군데 법에서 이 내용은 다 똑같은데 2가지가 항상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수용이 가능하냐 여부와 관련해서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이 의제가 다 되는데 언제 의제되느냐, 그 시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뭐 행정청인 시행자든 비행정청인 시행자든 민간이든 그냥 다 제한 없이 수용을 합니다.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는 건데 수용 못하면 사업자설 못하니까 그 시행자면 당연히 다 수용을 해요. 수용이 아무 제한이 없는데 다만 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인접 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데 내용은 뭐 당연히 쉬운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토지를 재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뭐 통로를 뭐 사용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낼 때는 뭐 달리 속이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니까 인접 토지는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된다. 이걸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다 여기도 행정청 비행정청 가리고 없이 다 수용을 하는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민간에 해당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을 하는데 이 동의가 도시공개시설 사업에서 나왔었죠?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될 때 뭐 똑같은 내용의 동의가 국토교법은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될 때 동의 받고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이 수용을 할 때 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이 동의 받는다. 나머지는 뭐 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비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첫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을 못한다는 거죠. 긴급한 경우 아니면 수용 못한다. 재건축 사업은 긴급하게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수용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사업은 수용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공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구축으로 밀집한 지역에 사업을 하죠. 양호한 기반시설은 손댈 필요 없고 건물만 새로 짓겠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없지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도 종전에 가로를 어떻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 도로도 안 만들고 공원만 안 만들고 그냥 그 노후된 건물만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뭐 개인들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겠다. 뭐 이런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성이 거의 없는 거고 공공성이 없다 보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에는 두 가지 사업을 주의를 해야 되고 주택법에서는 원칙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주택법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이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다 이런 건데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이유가 건설회사가 착한 마음으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려고 사업을 할까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성이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주택법에서도 예외로 수용이 가능한 일부 사업이 있는데 주택법에서 수용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지토지가 이 사업을 해야만 수용을 합니다. 또 그 사업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일 때 수용을 해요. 국가가 사업을 하더라도 민영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또 국민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수용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맞췄나 몰라? 주택법에서 이거 나왔었는데 일요일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만 수용을 한다. 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안 맞으면 수용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사업별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데 사업인정 의제된다는 건 다 똑같은데 다만 언제 사업인정 의제되느냐 그 시기가 다른 거죠. 사업인정 의제되는 시기가 이걸 항상 사업인정의 시효자 보면서 시효자가 딱 생각나야 돼요. 시효자 생각나셨나 몰라? 일요일날? 이것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시효자부터 딱 떠올라야 돼요. 사업인정 의제되는 시기 시효. 그 시효자가
그 도시근객설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 계획 이걸 고시한테 사업 인정 의제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제 세부 목록을 정해서 고시한테 사업 인정 의제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에 고시가 있는 때 사업 인정 의제가 되고, 주택법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 승인 사업 인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똑같은 거니까 한 번에 싹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교재를 보면 15페이지 가로 5번에 수용 사용. 일단 시행자가 토지 등의 물건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어느 사업이나 이건 공통으로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시행자가 어떤 시행자냐, 이건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공객설 사업은 어떤 시행자든 다 수용을 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은